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. 이번 주는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한 주일 텐데요. 하락장에서는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중장기 투자나 수익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. 하루에도 서너 번, 많게는 대여섯 번 정도 테마와 섹터가 변하기 때문에 한번 엇박자가 나면 계속 물리거나 손실이 따라오게 됩니다. 특히 이번 주와 같이 CPI나 PPI 등 각종 지표 발표도 있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모두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도 끼어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차라리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신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하더라도 최저점까지는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. 괜히 중간에 어설프게 종목 진입을 하게 되면 계좌가 서서히 녹아버릴 수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렇지 않고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 상황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. 물론 단타도 타이밍 포착이 느리거나 욕심을 부렸다면 수익 내기 쉽지 않았겠지요. 하지만 테마 형성과 관련 업종의 종목군을 잘 살피다가 한 테마에서 동시에 두세 개 정도의 종목이 같이 움직일 때 빠르게 진입하고 빠졌다면 소소한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. 다행히 주식하는 아저씨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겼는데요. 시장이 어려운 만큼 투자 비용은 낮췄지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5에서 10% 정도 수익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. 매매 내역을 한번 볼까요?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9월 11일 매매 내역입니다. 수익률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. 11개 종목 매매가 있었는데 그중 5종목은 차익 실현을 했고 2종목은 손절이 있었네요. 평균 수익률은 1.26%지만 저는 전체 비용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반복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손익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보는데 손절한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월요일은 7% 수익을 챙겼습니다. 그럼 주요 종목의 매매 타점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휴스틸은 이번 주 초반 철강주가 단기 테마로 움직일 때 매매한 종목인데 매매 내역을 보면 지난 금요일 상한가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. 이때 매수를 했고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도하면서 4.4% 수익을 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예수금이 확보됐겠죠? 10시 정도 구간에 CQ센이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여기 매수할 때 아마 VI 발동 3% 전쯤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사고 나서 뒤늦게 확인하면서 아차 했던 거죠. VI 발동이 임박했을 때 RSI 과매수와 겹치지 않으면 VI 도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를 보면 과매수에 진입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재빨리 손절을 냈고요. 마이너스 1.7% 정도 손실을 냈습니다. 다시 이후에 들어간 종목이 피델릭스였는데요. CQ센을 손절했기 때문에 예수금이 확보됐을 거고 다시 종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슈팅이 한번 나온 이후에 횡보하는 거를 보고 3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를 했네요. 그리고 운 좋게 바로 슈팅이 나와서 고점 부근에서 2번에 걸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. 3.7%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서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금이 확보됐겠죠. 종목과 테마들을 쭉 살펴보다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됐고 SY와 삼보토건을 매매하면서 월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. 다음 날인 9월 12일도 한번 볼게요. 화요일부터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손실은 하나도 없었고요. 이번 주 소형 철강주가 들썩거려서 전날 휴스틸에 이어 화요일은 하이스틸로 2.6% 정도 수익을 냈네요. 매매 내역을 보면 전날 장 후반에 들어갔다가 물린 거죠. 그런데 손절할지 분할 매수로 끌고 갈지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. 이번 주 시장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형주들은 계속 파동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로 방향을 잡았고요. 대략 5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고 화요일 오후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면서 2.6% 수익을 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단타하는 방법인데요. RSI가 과매수에 진입할 무렵 VI 발동과 겹친다면 대략 2~3% 전에 매수를 진행하고요. VI가 발동하기 한 틱 전에 매도하면서 대략 2% 전후 수익 챙기는 방법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3기 EV 매매 시점을 보면 RSI 과매수에 살짝 진입하고 대략 여기가 VI 발동 시점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상승할 때 매수하고 이후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. 우리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. RSI가 과매수에 진입하고 VI 발동이 임박할 때 매수했고요. VI가 걸리기 한 틱 전에 매도했습니다. 중앙 에너비스도 마찬가지고요. 일반적이라면 이러한 구간 진입은 너무 위험해서 하지 않는 게 좋죠. 하지만 관련 종목군이 같이 움직이고 RSI 과매수 시작과 VI가 임박할 무렵이라면 짧게 치고 나오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.
이렇게 화요일도 누적으로 7.8%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악몽 같았던 이번 주 수요일 매매 내역입니다. 로봇, 2차 전지, 반도체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히 소형 테마주로 돈이 쏠렸고요. 이날은 사이클을 좀 잘 탄 것 같은데 종목이 돌 때마다 잘 안 차겠지만 수익률을 보면 평균 1%만 먹고 빠지는 전략이었습니다. 수익률 기준으로 정렬을 해볼게요. 에코바이오가 2.7% 수익이 났는데요. 매매 내역을 보면 동일한 전략입니다. RSI 과매수 시작할 때 VR 임박과 함께 매수하고 VR 발동 직전에 매도를 했고요. 흥구석유도 시작은 비슷했는데 이후 출렁임이 멈추지 않아서 2시간 동안 매수 매도를 3번이나 하고 꽤 수익을 챙겼습니다. 종목당 평균 수익률만 나와서 1.57% 정도로 보이죠. 하지만 여기도 누적으로 보면 5% 정도 수익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. 센서뷰도 RSI 과매수지니까 VR 임박 때 매수하고 이후에 매도했고요. VR 발동 2차 시기에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또 매매를 했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비슷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요일 시장은 안 좋았지만 단타로 14% 넘는 누적 수익을 가져갔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최고이지만 RSI와 VR 발동 시기를 잘 활용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는 매매를 한다면 지수 하락 때도 괜찮은 수익 챙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. 주의할 점은 상승장과 달리 하락장 소형주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면 무조건 물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한다면 소액으로 연습하면서 충분히 비중을 키워야지 절대 처음부터 욕심내서 큰 금액 들어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. 힘든 시장인 만큼 신중한 투자하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